송은재TV 시작합니다. 제가 송은재TV 댓글이나 또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 댓글들, 각 정당의 또 많은 의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제나 느끼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정치 전문가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또 뭐 평론가들보다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이 시대의 흐름, 변화를 더 빠르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제가 입에 발린 소리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바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둑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두지만 옆에서 구경하는 훈수꾼들이 더 잘 보일 때가 있다. 바둑이 더 잘 보일 때가 있다. 그 전문가들이 역시 수는 빨리 읽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승부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가장 정확하게 읽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체 판의 변화, 보지 못하는 부분, 그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의 함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전문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변화들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눈에 더 잘 보일 수가 있다. 오히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덜하기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다. 승부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자신의 전문가, 뭐 정치는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이 이겨왔던 부분, 자신이 성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지는 것이 전체적인 큰 변화의 물결이 닥쳤을 때는 기존의 자신의 성공의 경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경험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걸 전체 시대 흐름 변화에 어떻게 맞게 재구성하느냐, 재창조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숙제로 남습니다. 이 시대의 물결, 큰 변화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전문가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성공한 경험, 자신들의 기호,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역, 자신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문법, 여기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7개월 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가는 두 축은 대통령실과 국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회의 서로의 문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특히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가릴 것도 없습니다.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난 7개월 동안 제 머릿속에 있는 화두는 우리 정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국민들이 먼저 변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가는 것이 국민들이 먼저 변할 때 10년 전만 되돌아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당은 처참하게 선거에서 패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속 물갈이를 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경우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손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일부 다선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변화에 더 늦게 전문가 집단은 결국은 스스로의 손으로 바뀌든 아니면 국민의 손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게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물갈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독특하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존의 대통령들처럼 정치권에서 자기 세를 만들고 계파를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정치인의 문법, 국회의 문법으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기교, 기술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검사하다가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언어, 자신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 정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검사 시절에 이런 정치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다. 정치에 들어와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든 야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또 공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뭐 윤심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은 이게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우리나라 정치의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라면 모를까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방향,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당선이 됐고 그래서 그게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한 윤석열 스타일, 이 윤석열 스타일대로 여야가 바뀌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흐름에 뒤처지는 전문가, 정치 전문가들은 이제 도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경원 문제에서도 그렇고 뭐 주호영, 이재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민생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기존의 자기 문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 당장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못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꼭 만나야 하느냐? 지금 3번, 4차례 이재명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두 사람이 만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생이 문제라면 국회에서 자신들이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면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이 민생을 챙기면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야 그때부터 민생이 잘 챙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문법에 젖어 있는 겁니다. 정치 문법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묻습니다. 만나면 여야 같이 만나면 되고 국회에서 의논할 일이 있으면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의논하지 왜 둘이 꼭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꼭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야 되나? 왜 만나서 뭐 할 이야기가 뭐가 있지?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막 기존의 문법대로 잔머리를 돌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답변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의논해야 하지 않겠느냐. 민생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검찰 뭐 비리 수사 이것 이외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의논할 게 없습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으니까 왜 만나지라고 되는 겁니다. 그건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죠. 지금 당정 관계, 뭐 당내 민주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전부 30년 동안 계속 들어온 레파토리입니다. 그게 젖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뭐 586 세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모든 정치인들은 이미 당대표를 지내고 당에 상당한 세력을 확보한 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기존의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모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언제나 당을 장악하려고 한다,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청와대가 뭐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번 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원내대표가 가서 야당과 합의를 해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당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정권 초반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을 처음부터 장악한다. 무슨 권위주의 시대라고 하죠. 권위만 앞세우던 시절. 권위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당대회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심이 어떻다, 윤심파리가 어떻다, 뭐 친윤이다, 비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같은 사람,
보조를 잘 맞출 사람으로 여당 지도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다음 총선에서도 이겼으면 좋겠다. 야당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치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7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정치권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는 모두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모든 정치권의 소위 다선 의원들은 20년 전, 30년 전 그 문법대로 해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격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생뚱해지는 겁니다. 뭐 하는 거지? 윤심파리는 뭐고 또 윤힘보태기는 또 뭐냐? 이재명이 왜 꼭 윤석열 대통령과 둘이 만나자고 하는데? 뭐든지 이게 전혀 엉뚱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괴리가 생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많은 국민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해를 못하는 집단이 지금 여야 정치권입니다. 초선들은 잘 또 그런 대로 이해를 합니다. 다선일수록 이해를 더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빨리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이 코드가 빨리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드가 맞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이 나경원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특종을 한 것입니다. 뭐 별다른 특종은 아니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통화를 하고 기사를 쓴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해서 썼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며칠 동안 묻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 계속 물었던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대기가 대신 답변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의 최종 의사표시다, 메시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나경원이 어떻게 사의를 표명했느냐, 문자를 보낸 것이다. 김대기가 이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문자를 보지 못했다 그때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와 있었다. 사의 의사 표시를 한 것, 그러니까 사의를 표시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듣는다. 정확한 사의 표시는 이제 사표를 내는 것인데 사표를 내는 절차는 따로 있다. 사직서를 본인이 제출을 하면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오게 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직서를 내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애정은 여전하고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경원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어긋나게 출마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경원 역할론입니다. 이제 이런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 중책들을 수행을 하면서 결국 총선에서 많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많은 얼굴들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게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권영세 등등이 아니겠느냐, 안철수 등등입니다. 모두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경원의 역할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서로가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계속 나경원이 묻는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복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도 전당대회를 놓고 공격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윤심팔이냐, 윤의 힘 보태기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와닿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지지율이 과거처럼 몇 달 전처럼 20%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들이나 이 다선 의원들 대통령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치인은 여인, 여자와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보다 잊혀지는 게 가장 비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치에서
무시해버립니다. 공격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공격해서 얻을 것이 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정도면 쳐다도 안 봅니다. 자기들끼리 정치합니다. 전당대회 합니다. 윤심이 어떻고 윤심파리가 어떻고 뭐 막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당 지도부에 뭐 누구를 뭐 내세워서 꼭 집어서 할 생각도 없고 뭐 그런 생각 자체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또 여전히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계속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뭐 정치가 언제나 그랬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나경원의 경우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3개월 됐는데,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 열심히 해라. 나경원으로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억울함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도 예상 못했던 김기현이 저렇게 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상황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건 뭐 큰 실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아이디어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현금 지원하는 부분 저출산에 대해서 그래도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이 불필요하게 대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필요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에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주호영, 뭐 권성동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윤석열 스타일대로 해석을 해야지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서 당원들의 지지가 높으니까 윤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윤심 이야기가 당연히 나와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할 의도가 있다. 이건 윤심을 공격해야 합니다. 윤심팔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을 장악할 의사가 전혀 없이 수평적 관계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주호영이 여야 합의를, 예산안 합의를 해왔을 때도 그 부분에 아쉬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과거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과 마음대로 합의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또 윤심, 윤석열 정부 힘보태기, 이런 이야기는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반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들, 주고받는 공격들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지지자들에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 나경원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제가 나경원을 몇 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기현을 지지하는 것이냐, 뭐 안철수는 어떻느냐, 뭐 전당대회가 들어가면 언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제가 사실은 김기현에 대해서 아마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뭐 김기현이다라는 게 아니고 김기현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를 대변을 했고 전투력을 보여줬고 기회를 줄만 하다. 김기현이 거기에 맞춰서 20%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의 진짜 정치력, 실력을 검증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이 교정을 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 쪽으로 많이 자신의 이 스탠스를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부분입니다. 안철수도 그 부분을 보여줄 대목이고, 뭐 유승민은 이미 이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전당대회 구도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삿바 싸움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소위 구도 싸움이죠. 나경원이 정리가 되면 이제 구도 싸움이 되는 건데, 구도 싸움 마무리되는데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많은 점수를 딴 사람은 김기현이고,
그 다음 안철수고, 그 다음 나경원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유승민은 뭐 완전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유승민과 이준석도 몇 년 전만 해도 유승민과 이준석은 여야 가리지 않고 저렇게 되면 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그대로 이준석, 유승민을 그대로 둡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입니다. 스타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당을 적으로 돌리는 저런 행동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 김기현의 지지율, 저도 지금 뭐 김기현을 사실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나 뭐 나경원 모두 마찬가지인데, 김기현의 정치력을 보게 될 텐데 지지율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가까이 나오면 당원들의 지지율은 더 높다라고 봐야 합니다. 당원들의 지지율. 당원들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와 코드를 가장 잘 맞추는 당원들이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제 뭐 김기현이 뭐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을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윤심파리를 하는 겁니까? 윤심파리 어퍼컷을. 김기현이 어퍼컷을 하는 건 별로 조금 어울리지 않는데 다른 거 뭐 개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철수도 조금 더 화이팅을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이제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코드를 맞췄다면 안철수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었다. 그 부분을 좀 탈피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나경원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점에서 이제 접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김기현, 안철수의 대결 구도다. 이 지금 삽바 싸움, 구도 싸움에서는 만약 아직도 뭐 외부의 투입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의 지지율이 이 정도고 안철수가 있고 그다음 또 다른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 구도대로 이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나경원이 만약 출마를 결심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출마를 결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출마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나경원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나경원 주위에서는 측근들은 출마를 거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경원도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고 최근 들어서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흡족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뭐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금방 사실은 답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나경원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의 스타일, 윤석열의 메시지와 기존 정치인들의 메시지, 서로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 누구 잘못이냐? 기존 정치인들의 잘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30년 전의 그 프레임이죠. 그걸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해석해서 말을 하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당을 장악한다라고 했나?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도 못하느냐? 뭐 대통령은 흔히 제1호 당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윤심을 팔고 뭐 친윤이 어떻고 비윤이 어떻고 반윤이 어떻고 이야기하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빨리 변하고 있는데 기존 정치권은 늦다. 결국은 국민들의 이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됐다라고 하는, 그것만은 지난 정치 역사에서 그것만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경원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김기현을 저보고 지지하느냐 물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김기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평적 당정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친윤 후보 누구일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송은재 TV 여러분들과 의논해 가면서 굳이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느 한 후보로
당원들의 뜻이 몰리게 될 것이다. 송원재 TV도 거기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